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골다공증으로 갑자기 진단되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처음에 진단되면은 특히 이제 갑자기 골다공증 수치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수치가 악화돼가지고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검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기계나 장비에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재검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받으면은 이제 폐경기 이후에 이제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뼈의 이 밀도가 촘촘해야 되는데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뼈의 밀도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나 이런 다양한 뼈를 구성하는 미네랄이 이렇게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검사 그 엑스레이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이제 걱정하는 이유가 덜컥 걱정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제 뼈가 잘 부러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이제 허리뼈 이렇게 주저앉거나 이러면서 척추뼈가 압박골절이 돼가지고 척추뼈가 이렇게 짜부라드는 그런 압박골절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굽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척추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협착증 같은 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낙상이나 이런 걸로 넘어지고 나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아주 그 노인의 70대 이상의 노인에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심해서 이렇게 골절이 한 번 되면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면은 할머니들이 이제 또 이렇게 땅을 짚고 넘어지다가 손목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부작용이 단순하게 이제 뼈의 밀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골절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해당 영상은 나중에 한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보다 그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 합병증은 대표적으로 이제 골절이 있죠, 골절. 이 골절인데 특히 이 대퇴골절, 그 허벅지 그 고관절 쪽에 허벅지뼈 상부 쪽에 골절이 있으면은 2년 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2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이 100명 중에 70명, 70%가 되고요. 고관절 수술 후에도 상당히 경과가 예후가 안 좋아서 10명 중에 3분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퇴골 골절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을 미리미리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되었을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성이 많이 감소되고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거의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누워만 계시다가 뭐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수술한 경우에도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다공증을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면요. 거의 뭐 50대는 15.4%, 그다음에 60대는 32.8%, 3명 중에 1명이죠. 여성 연령에서. 그리고 여성에서 이제 70대 이상은 그 65%, 거의 70% 가까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골다공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요. 이제 70대 한 20%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 골 감소증 이제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골 감소증은 50대 이상에서 45.5%,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에서 40.8%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하고 골 감소증을 합치게 되면은 50대 이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명,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5명이 골 감소증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혀야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 골자에 마늘 다자에 구멍 공자를 써서 이제 뼈에 구멍이 많다, 골 밀도가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그 골밀도 검사를 해서 BMD 골밀도 검사를 해서 이 T 스코어라고 T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학적인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되고 평균에 비해서 그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여기다가 골절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에는 골 감소증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정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요건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지를 이렇게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허리뼈, 척추뼈의 골 밀도를 보고 그리고 그 허벅지 뼈, 고관절의 골 밀도를 두 가지로 평가를 하고 둘 중에 더 심하게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을 기준으로 골다공증을 잡습니다. 예를 보면은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T스코어를 보면 되는데요. T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레벨씩 측정한 것보다 이제 두 개씩 묶어가지고 평균을 낸 값 중에서 이 값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이 그 T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낮은 값이 마이너스 3.2네요. 그래서 허리는 마이너스 3.2, T스코어가 마이너스 3.2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보다 작으니까 골다공증이 되겠죠. 허벅지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잡하게 있는데 넥 부위가 또 이렇게 골절이 잘 되거든요. 이 부위가 넥인데 그리고 그레이터 GT, 그레이터 트로칸터 대전자 이쪽 부위가 되는데 여기도 골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골절이 특히 잘 일어나는 부위 이 두 군데 중에서 더 낮은 곳을 값을 이제 T스코어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넥 경부 쪽이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것은 마이너스 3.2죠. 그래서 이 환자는 마이너스 3.2의 T스코어를 가지고 있고 골다공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5, 왜 마이너스 2.5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통계가 이제 가운데를 평균이라고 보면요. 표준 편차 마이너스 2.5만큼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게 1%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집단 중에서 100명 중에 꼴찌에 해당되는 수치가 마이너스 2.5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같은 경우에는 0.1%잖아요. 그래서 1000명 중에 거의 꼴찌다. 그래서 1000명이 여자가 있는데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골밀도 수치가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절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 보험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그 기준인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여자 같은 65세 이상인 여자나 70세 이상인 남자 검사 보험이 되고요. 1년에 한 번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요소가 한 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65세 미만이어도 그 폐경 이후에 65세 미만이어도 고위험 요소가 하나 이상 있으면은 보험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고위험 요소로는 이제 체질량 지수가 18.5, 비만도가 18.5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비외상성 골절에 이제 과거에 있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식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이런 경우에도 되고 비외상성 골절인 경우 특별히 뭐 부딪히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뭐 부갑상선이나 콩팥이 안 좋은 이런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을 3개월 이상 할 계획이 있거나 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골밀도 검사가 보험이 되고요. 뭐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도 되니까 해보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골밀도가 좀 관심이 있는 분은 이제
그 건강검진 차원에서 비급여라도 한 번씩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와 같은 그런 그 특별한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데 특별히 그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갑자기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된다면은 그 검사 값이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게 잘못 나온 오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면은 제 병원에 이제 60대 남자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1년 전에 A 의원에서 개인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아니고 골감소증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B 의원에서 다른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B 의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더니 T스코어가 마이너스 3.4예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주사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있거든요. 그걸 12번 이렇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환자분의 뭐 체형이라든가 몸무게가 뭐 적게 나가는 편도 아니고 특별한 뭐 약물 치료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갑자기 남자가 60대 초반의 남자가 이렇게 골다공증이 1년 만에 이렇게 심해졌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특별히 골다공증이 1년 만에 심해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1년 전에 했던 A 의원에서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T스코어가 마이너스 2.3으로 1년 전과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B 의원에서는 마이너스 3.4로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나왔는데 전에 했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네, 마이너스 2.3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왜 A라는 A 병원이 맞을까? B 병원이 맞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A 병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뭐 갑자기 떨어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골다공증 주사 치료는 할 필요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B 의원에서는 왜 이렇게 검사 수치가 낮게 나왔을까?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의 문제가 아닐까. 또는 그 검사하는 사람, 검사자가 좀 미숙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60대 좀 건장한 남자분이 골 감소증이 생긴 것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 검사를 해봤더니 중금속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은하고 납하고 비소가 높았는데 수은 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뼈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납 같은 경우에는 그 골다공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을 해독을 해주는 게 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열심히 수액치료랑 이런 영양치료를 했더니 중금속이 이렇게 깨끗하게 빠진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다가 또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간혹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또 다른 이제 60대 여자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 환자도 케이스도 좀 재밌는데, 보시면은 그 1년 전에 작년 한 7월, 22년 7월에 이제 골밀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4.0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0. 제법 심한 편이죠. 허리입니다, 허리. 그리고 이 허벅지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GT랑 넥 중에서 심한 거를 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 고관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 T스코어 마이너스 4.0으로 골다공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이 환자가 1년 후에 그 다른 병원, 여기 서울대병원인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 그 지점인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 쪽에 가가지고 검사를 다시 했어요. 어디 뭐 다시 했는데 이때는 허리가 마이너스 2.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는 마이너스 4.0이 나왔죠. 뭐 특별히 치료를 안 했는데 갑자기 골다공증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요
그 1년 8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한 달 후에 또 검사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요번에는 그 세 번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정형외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허리가 마이너스 4.4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한 거는 마이너스 2.4로 골 감소증이었고요. 한 달 후에 했는데 마이너스 4.4가 나왔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가 갑자기 마이너스 4.4가 됐고요. 1년 전에는 마이너스 4.0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허벅지 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이었네요. 지난번에 1년 전에는 마이너스 2.1이었는데 허벅지도 더 심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1년 전에는 마이너스 4.0 골다공증, 1년 후에는 마이너스 2.4 골 감소증 치료 안 했는데,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에 검사했더니 더 심해졌어요. 마이너스 4.4 골다공증. 이거 어디 검사를 믿어야 될지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저도 이 검사를 통째로 받아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디 검사를 믿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도 저도 좀 했습니다. 근데 어디 검사를 믿어야 될까요? 두 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동네 병원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병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더 신뢰를 해야 될까요? 환자분 상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뭐 체형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게 좀 큰 병원, 서울대병원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골다공증 검사하러 다 서울대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정확하게 검사하는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환자분들이 일일이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검사 기계를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쪽이 검사가 정확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병원 쪽을 좀 손을 들어줄 수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는 1년 전에, 1년 전이죠. 1년 전이고, 그리고 이거는 1년하고 한 달 후죠. 1년 플러스 한 달 후에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골다공증이 둘 다 심하게 나왔어요. 보니까, 검사지 상단에 보니까, 요런 마크가 있어요. 요런 마크. 그럼 이 두 가지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게 두 병원이 쓰는 골다공증 검사 기계가 똑같은 걸 쓴 것 같아요. 예, 똑같은 검사 결과를 썼고, 기계를 사용을 해서 그 기계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많은 기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채널, 이 영상 의사분들이 보기도 하니까 아마 B사의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B사의 장비인데, 보면 요런 마크가 결과지 왼쪽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요런 마크가 있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시는 분은 혹시 이게 검사 오류가 아닐지 한번 이렇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크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의사분은 본인이 이 B사에 이 마크가 있는 B사의 골다공증 기계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검사 기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보정은 제대로 했는지 이거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아닌데도 이상한 장비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사 오류로 오진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골밀도 검사가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특정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장비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나이를 좀 고령으로 입력하면은 100% 골다공증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요. 아마 B사가 그런 기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정상으로 나오고 뭐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적인 보정과 장비 관리가 잘 안 돼서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검사하는 사람의 좀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병원이 다른데도 검사가 이렇게 오진처럼 이렇게 나온 거는 장비의 문제가 좀 더 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골다공증 검사가 심하게 떨어지면 안 좋게 나오면은 재검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젊은 사람, 남자인 경우 특히 골다공증이 생길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은 재검을 받아봐야 될 수도 있다. 고려해 주시고요. 골다공증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검사 수치의 그 추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은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병원에서 같은 검사 기기로 검사를 해서 추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골다공증을 치료를 했는데 좋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은 병원에 같은 검사 기기로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 처방을 했는데 비타민 A, D, K2 같은 영양 처방을 하고 그거를 드시고 나서 골밀도가 확 좋아졌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원장님 그거 먹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좋아졌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환자분한테 꼭 그렇게 말씀을 되묻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검사 기계로 했냐? 그렇게 해서 좋아졌으면은 그거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했으면은 그거는 검사 오차가 생기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다공증은 뭐 치료보다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염증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영양소를 보충해 줘야 되겠고요. 운동도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아래 썸네일에 해당되는 영상이니까요. 이 영상도 꼭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 그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영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